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2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팟캐스터 소식을 전해주시는 한국타거스의 이혁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감기 때문에 낑낑 앓기만 했네요. 낑낑 앓았어요. 네. 어떻게? 그러게요. 아직도 좀 훌쩍훌쩍 되는 기 때문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아니 그렇게 아프시지만 기분 좋은 일은 있으시잖아요. 그때 네. 미국 본사를 잡기 위해서 내놨던 그 전략형 모델 엄청 그쵸. 팔린다면서요. 경불진에서도 엄청난 수량을 구매해주신 저 뉴포트 시리즈가 이제 예. 2월 정도부터는 이제 면세점에서도 이제 판매가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어느 면세점인가요? 지금 일단은 두타 면세점이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에서 판매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와. 제가 아마 2월 1일, 지금 목표는 2월 1일부터 판매 시작하는 게 목표고, 예. 이제 3월 이후로는 이제 신세계하고 신라 면세점 등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요즘 면세점 들어가기가 진짜 어렵다 이런 얘기 많던데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워낙 그 제품이 우리나라 그 국민들한테도 잘 맞고, 예. 그다음에 저희가 또 모델로 쓴 그 아스트로 사나하고 위키미키 루시에 대해서 반응도 좋고요. 예. 그렇다 보니 요즘같이 힘든 상황에서도 판매를 해주시겠다고. 아니 실은 저희가 네. 아재들이라 아이돌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름을 듣고도 그런 애들이 있구나 생각했는데 네. 저희 애들한테 얘기하니까 네.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저희가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택을 했었죠. 예. 한국 타거스의 그 백팩이 네. 한류 모델로 이렇게 떠오르지 않을까, 한류를 대표하는 상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특히 이제 12월에 한국에서 이제 처음 출시했고,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제 계속 출시할 계획이라서요. 예. 아마 한류 열풍이 겨울부터 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아하. 네.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구매를 해서 저는 매봤거든요. 네. 근데 정말 편하고 네. 이 기존의 가방과는 달리 좀 있어 보여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재질도 되게 훌륭하고요. 네. 비싼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장 저희 하이엔드 라인업이죠. 아니 경물진 애청자분들한테는 조금 싸게 이렇게 쿠폰이라도 주시면 좋을 텐데. 그래서 시스템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대로 쿠폰 번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물진 애청자들만 네.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이야. 아유, 감사합니다. 그 면세점 얘기를 하셨는데 이 공급자 입장에서 면세점에 들어가면 어떤 혜택이 있는 거죠? 일단 면세점에 들어가면 요즘은 면세 사업자들 매출 규모가 일반 백화점, 어쨌든 가장 빠른 성장을 거두고 있는 그 유통 채널이기 때문에 또 이제 국내 내국인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관광객들도 이제 같이 제품을 보기 때문에 마케팅 측면이나 영업 측면이나 아주 최적의 조건일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또 외국인들도 어쨌든 한국에 오면은 필요할 때 가방을 또 백팩을 사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또 국내 고객들도 해외 여행 갈 때 또 자기만의 백팩을 구입해서 나가시고 하니까 어쨌든 굉장히 좋은 접점을 갖게 되는 거죠. 요건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나 알만한 브랜드여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얼마 이상 팔아줘야 됩니다라든지. 그래도 다행히 이번 저희 파트너 같은 경우는 저희 브랜드를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30년 이상 된 미국 브랜드라는 거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또 저희가 모델도 신중하게 뽑은 모델도 마음에 들어했고 그래서 특별히 매출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쨌든 두산 면세점도 신생 면세점이다 보니까 좀 좋은 브랜드를 좀 새로 같이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죠. 아니 분위기가 대박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야 될 텐데요. 이게 다 경불진과 같이 한 덕분이 아닐까. 물론이죠. 저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무척 동감하죠. 그러시군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두산 베어스의 김재환이나 이런 선수들을 모델로 썼어도 좋을 뻔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 모델들에 대해서 이제 호불호가 있다 보니 저희가 좀 신중해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아니 불호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요즘 뜨는 스타들인데. 실은 너무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래요? 네. 김재한이는 소주 한 병 사주면 할 것 같은데. 에이, 그래도 프로야구 선수인데요. 또 두산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경쟁사가 또 협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 경쟁사에서 협찬을 하고 있어요. 경쟁사 어디요? S사라고요. 네, S사로 유명한 여행용 가방으로 인기가 많은. 샘소나이트? 네네. 그래서 저희가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두산을 있었군요. 네. 샘소나이트가 후원을 한다고요? 네, 몇 년 됐어요. 네, 지금도 아마 제가 알기로 아직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재밌네요. 저희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 아니 두산의 라이벌은 LG로 하시죠. 그거 좀 생각이세요. 이 PD님은 싫어하겠지만. 김현수도 LG로 갔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제가 LG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LG를 후원을 하면서 두산 면세점에 들어가는 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건 그러네요. 또. 넥슨으로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애청자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요즘 비트코인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해외 팟캐스터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소식을 전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017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예. 올 초에 저희가 방송한 이후부터 지금 이제 12월 이제 말이 다 왔죠. 그때까지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화폐가 엄청난 인기를 얻었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수치상으로도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해서 약 1,300개의 지금 암호화폐들이 시장에 출현해서 지금 연말 기점으로 약 시총 규모로 5,500억 달러.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아마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네. 예. 아니 근데 종류가 1,300개나 되나요? 제가 어제 들은 건 1,360가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와, 장난 아니네요. 여기에는 팟빵 캐시도 들어가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거 아마 그건 안 들어가 있겠죠. 예. 1,300개면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예전에 인터넷 새로 이제 생기고 닷컴 업체들 생겼듯이 암호화폐도 그렇게 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군요. 아무튼 아까 얘기한 대로 시총이 5,500억 달러. 아니 그러면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화폐량이랑도 어느 정도 맞먹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죠. 지금 전 세계 유통되는 화폐가 약 31조 달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지금 한 2%가 좀 안 되는 거죠. 전혀 맞먹지를 못하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암호화폐를 이제 옹호하는 분들은 아직 2%도 안 됐기 때문에 적어도 전 세계 화폐의 10%는 가지 않겠느냐, 20%가 가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시장 가치가 아직도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2% 부족할 때가 아니라 2%밖에 안 될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10% 20% 가게 되면 지금 실은 비트코인 가격도 굉장히 헐값이다. 더 뜰 수도 있다. 야, 그렇게 보니까 또 일리가 있네요. 여기서 닷컴 버블 때도 저희가 봤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닷컴이 인터넷이 기존 저희 그 물리적인 산업을 전부 대체할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지금 한 20년 좀 안 됐는데 실제 온라인 상거래가 그 전체 유통에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같은 경우 10% 1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네요. 한국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모바일 비중이 50%를 넘어섰다고 제가 브리핑했던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온라인 구매 중에 50% 이상이 모바일 결제가 넘겠죠. 왜냐면 모바일로 사는 게 너무 편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럼 이 전체 5,500달러 중에 당연히 비트코인 비중이 절반 이상 되겠죠? 절반 이상이었는데요. 최근에 워낙 알트코인이라고 이제 다른 암호화폐들 성장세가 빨라지다 보니 이제 약 2,30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절반이 좀 안 되죠. 비중이 많이 줄었죠.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초에 비해 지금 제가 37배 정도 성장한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아니 방금 전에 알트코인 얘기했었는데 알트코인 중에 비트코인 캐시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저희가 예전에 방송했을 때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비트코인으로부터 하드포크라고 하죠. 그래서 파생이 돼서 이제 7월 24일날 이제 거래가 시작됐는데 불과 지금 5개월 만에 3,000달러를 돌파했죠. 특히 이제 12월 20일에 이제 4,000달러까지 급등을 했는데 지금 그 이유를 보니 이제 미국의 가장 큰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등록돼서 이제 거래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3,000달러면 비트코인보다 지금 비싼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보다는 싸죠. 비트코인이 19,000까지 올라왔었으니까요. 대신
올 초에 비트코인 가격보다 높은 거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진짜 아마 3,000불 왔다 갔다 했을 때니까 예. 올 초에 비트코인이 아마 800불 정도 했을 거예요. 예. 훨씬 높은 상황이죠. 저기도 많이 사던데요. 네. 그 리플? 그렇죠. 리플도 뭐 루머상에는 뭐 빌 게이츠가 리플에 투자한다 뭐 그런 루머도 오가고 있고 리플을 주변으로 한 금융업체들, 투자 회사들이 약 30여 업체들 넘게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있다는 얘기와 함께 이미 12월 달에 지금 5배 이상 급상승을 했죠. 그래서 그게 이번 달 초만 해도 0.25센트였던 가격이 지금 1달러가 넘어섰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언제 5달러, 10달러까지 갈지. 물론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발행 총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 380억 개, 그리고 실제로 아마 예상하는 총액을 약 1000억 개 정도를 받기 때문에 실은 리플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지는 아직 좀 두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아무튼 저희 애청자분들은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대표님이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악어 이빨처럼 완전히 올라갔다가 팍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12월 18일에 19,000달러 고점 찍고 그다음에 CME 선물 거래 시작된 이후에 무려 7,000포인트 이상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예상했던 게 아마 12,000, 심지어 8,000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잖아요. 대신 이제 12,000선까지 하락을 한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기점으로 14,000달러를 회복했고 지금 오늘도 보니까 15,000달러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제 미국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15,000달러 미만인데 한국은 여전히 비트코인 하나당 2,100만 원, 2,200만 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편차가 한국과 미국 간의 지금 편차가 거의 20% 이상 나오고 있는 너무 큰데요? 거죠. 그럴게요. 왜 그런 거죠? 왜냐면은 그 거래소마다 거래 금액이 거래하는 양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다 다른 거죠. 편차가 굉장히 벌어진 거죠. 이 비트코인은 단일 통화 개념이잖아요. 그럼 한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걸 살 수는 없나요? 근데 미국의 계좌를 투고 이제 사야겠죠. 네,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은 다 거래소를 통해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래소마다 이제 거래되는 금액 서로 이제 이번 12,000선까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거의 영향 안 받았어요. 1,800만 원 정도까지밖에 안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미국은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로 이제 차익 매매 실현을 위해서 이제 매각을 한 것 같은데 한국은 그런 분들이 거의 없었던 거죠. 미국 비트코인을 사는 게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차익 거래만 해도 짭짤할 것 같은데. 그러게요. 대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각 국가마다 자기 이제 그 금융 거래 그 계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비트코인을 사려면 미국 내에 은행 계좌가 있어야 된다. 네, 계좌 있어요. 한국도 역시 한국 내에 계좌가 있어야. 물론 이제 비트코인은 그 전송으로 관계가 가능하겠죠. 그랬을 때 이제 가격 그 편차를 이용해서 수익성을 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매번 이제 미국에서도 한국 비트코인 가격이 왜 이렇게 높냐는 말들이 많죠. 그렇군요. 아무튼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까?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은 사람들 아까 저희가 초반에 다뤘듯이 지금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들이 뭐 전체 화폐 지금 2%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과거 경험이나 현재 지금 이 암호화폐를 옹호하는 그 팟캐스트 경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앞으로 성장세는 무궁무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중에 이제 비트코인의 에반젤리스트이자 이제 암호화폐 전문가 중 하나인 이제 안드리아스 안토노폴로스 발음 힘들죠. 이름이 엄청 기네요. 이분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굉장히 인상 깊은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첫 번째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내용들, 뭐 거래 속도가 느리고 확장성의 문제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제 이분은 이게 지금 인터넷 초창기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도 처음은 속도가 굉장히 느렸지만 이제 뭐 프록시나 이제 다양한 기술을 이용해서 속도가 이제 개선이 됐듯이 이제 비트코인도 뭐 사이드 체인 그 외에도 뭐 별도의 승인 절차 같은 간략한 승인 절차 같은 기술을 추가시키면 분명히 적어도 신용카드에서 처리하는 속도보다는 빨라질 거라고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게 불과 아마 향후 2-3년 내에 해결이 될 거고
그 외에도 이제 아주 재밌는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스트리밍 화폐에 대해서도 좀 개념을 얘기를 했어요. 이 스트리밍이 저희가 음악 듣는 그런 스트리밍 그렇죠. 얘기하는 건가요? 이제 돈도 스트리밍처럼 쓴다는 얘기죠. 아. 그 얘기는 이제 저희 예전에는 저희 물건을 살 때 신용카드나 화폐를 썼을 때는 예. 한번 결제를 하고 끝냈지만 예. 이제 앞으로 스트리밍 화폐는 이제 자기가 자동차를 사든 뭘 사든 예. 자기가 사용할 때만 돈을 낸다는 내용이죠. 실시간으로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품을 소유한다기보다는 이제 대여의 형태로 많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자기가 컴퓨터를 쓰든 차를 움직이든 영화를 보든 이제 자기가 실제 서비스 사용할 때 바로 돈이 나간다는 얘기죠. 아, 공유 경제가 훨씬 더 많이 확산되면서 그렇죠. 네. 예를 들어 뭐 자동차를 쓸 때도 네. 내가 오늘 한 2시간만 쓰겠다고 하면 2시간 동안에 돈만 스트리밍처럼 쫙 나간다. 그렇죠. 네. 쓸 때만 나가고 그러니까 영화 한 장면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영화 예전에 그거 있었는데요. 그 인타임이라고 있었죠. 맞아요. 네. 예. 네, 손목에다 자기 그 돈을 이제 넣고 맞아요. 버스 탈 때 긁고 하면서 자기 예. 돈이 점점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거 굉장히 유사한 이론인 거죠. 아, 그럴 수가 있겠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트리밍 화폐에 대한 그 영역이 점점 넓어질수록 이제 암호화폐들의 그 강점이 더욱 이제 거세질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 영화를 살짝만 더 소개해 드리자면 그것도 SF 영화인데 네. 시간이 돈이라서 네. 그 월급을 시간으로 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월급 받으면 시간이 조금 늘어나고 네. 그런데 거기도 빈익빈 부익부가 엄청나게 엄청나죠. 그러니까. 나서 저희 같은 일반 서민은 시간을 겨우 뭐 많아야 며칠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부자들은 몇만억 시간 뭐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비트코인을 처음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처럼 예. 그분들이 아니었나. 근데 그게 진짜 현실이 될 수도 있다. 네, 불과 그게 10년 이내에 가능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겠군요. 예, 그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방식과는 다르게 이제 경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월급을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네. 그럼 지금 회사에서 계좌로 꽂아주잖아요. 네. 그럼 10년 후에는 앞으로 이런 원 달러의 개념이 아니라 네. 뭔가 배터리 용량과 같은 네. 그렇죠. 뭐 100% 충전해주고 네. 너는 일을 많이 안 했으니까 50%만 해주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다. 그럴 이런 얘기신 가능성이 거죠? 좀 농후한 거죠. 예. 현재 암호화폐가 발전하는 기술적인 배경을 봤을 때 예.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러면 진짜 암호화폐가 네. 현재 기존 화폐를 완전히 대체할 수가 있겠군요. 그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대체하지 않을까. 그게 과연 인터넷이 지금 저희 경제를 대체한 것만큼 임팩트 있게 할지 아니면 뭐 유통에서의 한 뭐 일부분이 될지 유통처럼 일부분이 될지는 이제 향후에 암호화폐들이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렇죠. 지금이 갈림길이다. 네. 진짜 시작점이죠, 시작점. 예. 예. 뭐로 가든 도로 가든 네. 뭐 결단이 나겠네요. 조만간. 네. 그리고 이제 역시 저희 닷컴 버블 때도 봤지만 지금 1,300여 가지 넘는 화폐들이 과연 누가 살아남을지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1300개가 다 살아남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닷컴 버블 때 뭐 아마존이나 이베이도 있었지만 예. pets.com 기억나세요? 기억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도메인만 사가지고 운영했던 회사들은 다 이제 지금은 사라졌거든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제 이 암호화폐들도 자기만의 장점을 못 살리는 화폐들은 아마 사라질 것이고 이제 장점을 가진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 굉장히 독특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비트코인은 또 선두주자라는 또 프리미엄이 있고 예 그런 거죠. 지금의 신용카드처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드리아스 이분 얘기에 따르면 신용카드보다도 더 빠르게 결제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주장을 해요. 스트리밍 방식으로 화폐를 쓰려면. 그렇군요. 실은 저희가 알고 있는 신용카드도 그 저희가 결제할 때 승인이 바로바로 나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거는 지금 신뢰를 갖고 미리 이제 예측해서 신용을 주는 거지만 실제로 그 최종적인 그 승인 절차는 한 일주일까지도 걸린다고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은 그 중간에 그 미리 그 신용을 갖고 승인해준 절차가 없기 때문에 느린 거지 그 기능증만 넣어주면 실은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 출판 관계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기존의 책은 어음이라든지 아니면 카드와 같이 딜레이를 통해서 결제되는 방식을 주로 써왔는데 요즘 하도 이렇게 부도도 많이 나고 이러니까 현금을 즉시 주지 않으면 책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특정
서점 같은 경우는 워낙 부도 위험이 높아가지고 현금을 바로 주지 않으면 책을 주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네이버페이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요즘은 네. 예스24나 이런 데 연계가 다 돼 있거든요. 네네. 부도 위험이 높은 서점이더라도 네이버페이처럼 이렇게 바로바로 네. 현금이 들어오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네. 책을 미리 갖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경제가 어려우니 그런 또 문제도 생기는 거죠. 예. 아니 그러면 저희 애청자분들은 이 대표님이 까는 돗자리 어떤 건가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 네. 예 비트코인 뭐 아무튼 가상화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정말 수학 문제 푸는 것보다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예예. 내년도 목표, 그러니까 예상은 지금 아직 워낙 의견들이 다 달라서 어느 뭐 전문가에 따르면 $1,000까지 하락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예, 존 메가피라는 또 전문가, 아마 그분은 보안 전문가일 거예요. 예. 그분은 곧 100만 불까지 간다고. 그렇죠. 인터뷰 나와서 이제 공공연하게 얘기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내년 2018년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다음번 방송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대표님이 저희랑 방송을 네. 진짜 오래 하시더니 네. 점점 스킬이 늘시는 것 같아. 스키는 게 아니고 너무 많아가지고 양이. 예. 그러면 가상화폐 이외에 또 미국 팟캐스터들이 요즘 미국 주식시장 네. 주목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아무튼 주식시장도 2017년에 엄청난 성장을 했죠. 예. 예, 올 2017년 1월에 다우존스 주식이 이제 19,800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약 25,000선까지 올라왔어요. 와하. 무려 이제 5,000포인트 이상 상승을 한 거죠. 예예.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의 그 열풍과 함께 이제 예. 다양한 기록들도 이제 갱신했다고 해요. 어. 예를 들어서 2017년 한 해 동안이면 무려 70여 차례 신규 고점을 찍었고, 고점만 70차례예요. 네. 와하. 그리고 주식 거래가 시작한 이후 최초로 한 해 5,000포인트가 상승한 해로 기록이 될 것을 예상하고 있죠. 아니 5,000포인트 상승한 게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없었나 봐요. 와하.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 6조 달러 이상 이제 주식 가치가 상승을 했고요. 예. 그뿐 아니라 이제 12월 달에 특별히 이제 폭락을 하지 않는다면 예. 이제 증시 역사상 또 최초로 12개월 매달 모두 이제 상승을 거둔 최초라고 기록이 된대요. 그래요? 연속 상승? 네.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증시가 상승하고 있었으면, 네. 거기에 증시에 상장된 회사들도 상당히 많이 주가가 올랐겠네요? 그렇죠. 특히 아마존닷컴, 구글 주식이 최초로 이제 $1,000를 돌파를 했다고 해요. 오, 네. $1,000. 네. 이러면서 아마존의 베조스가 네. 갑부 1위로 등극했잖아요. 그렇죠. 등극했죠.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빌 게이츠가 이제 IT의 심볼이 했다면 이제 제프 베조스는 이제 유통의 심볼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아니, 그러면 미국 주식 시장도 내년이 궁금할 것 같아요.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역시 이 내용들 다음번 방송에서 다루겠지만 이것도 다음. 대신 이제 재밌는 사실 이제 최근 이제 CNBC에서 이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제 투자자들한테 이제 설문 조사를 했는데 어쨌든 투자에 대한 낙관론이 2008년 경제 위기 직전의 상황만큼 높았다고 해요. 그럼 내년에도 올라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아니죠. 그 당시에도 2007년에 조사했을 때 이제 투자자들의 낙관론이 굉장히 높았는데 2008년 경제 위기가 왔듯이 반대로 가야 되는 거군요. 네, 현재 가장 높기 때문에 내년 2018년에 이제 또 한 번은 버블이 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좀 있죠. 그래요? 특히 이제 역사가 지금 과거 빌 클린턴 대통령에서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이 넘어가는 시점하고 아주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 8년 임기 후에 이제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하는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가 이제 하락세로 돌아섰고 결국 경제 위기가 발생했듯이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오바마 대통령의 8년 이제 임기 후 이제 왔는데 과연 내년 어떻게 될지 두 대통령 모두 실은 세금 감면을 실행한 대통령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왠지 걱정이 돼요. 이름대로 간다고 조지 부시 되고 나서 조지구 부셨잖아요. 트럼프도 비슷하게 도박을 할 것 같아. 이미 도박했죠. 지금. 하고 있죠. 아니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민주정부가 어느 정도 경제를 탄탄히 해놓으면 보수정부가 와가지고 이렇게 조지고 부셔버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게 다 역사는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또라이 총량의 법
법칙이란 뭐 이런 재미난 얘기도 있더라고요. 미국 대통령이랑 우리나라 대통령의 또라이 총량이 비슷하다. 그리고 금리도 계속 올라갈 것 같고, 그쵸? 내년에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약간 좀 다른 의견인데, 왜냐면 저희 새로 이제 연준 의장이 이제 파월 의장이죠. 예. 새로 이제 오는 분 같은 경우 지난번 언급드렸듯이 달러 약세를 어쨌든 트럼프의 그 의중을 아주 잘 따르는 의장이다 보니 아마 금리 인상이 없지 않을까 하는. 아예 없을 거라고요? 뭐 지난번에 제네 옐렌 의장 같은 경우는 실은 오바마 대통령 때는 8년간 금리 인상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 트럼프 대통령 와서 아마 4번을 했는데 퇴임 직전에 한 번 하고 나간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일단 금리 인상은 실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좀. 그것도 한번 1월 달에 또 달아보도록 하시죠. 예. 또 흥미로운 내용 중에 하나가 4분기, 그러니까 올해 4분기 CEO들이 대부분 무덤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죽었다고요? 네. CEO들한테 회사를 그만둔다는 거는 무덤으로 간다고 표현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누가 무덤으로 갔습니까? 아무튼 올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 전 세계 주요 CEO들이 사임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대요. 그래요? 50여 개 기업에서 CEO들이 그만뒀는데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 같은 경우도 10월 12일에 이제 사임을 했고요. 아하. 미국에 이제 에큐팍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달에 이제 1억 5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 국민들에 대한 정보 유출된 그 혐의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임을 했죠. 그렇군요. 그 외에도 이제 펩시 콜라의 회장 시바쿠마 회장도 이제 사임을 했고요. 10월 9일. 그다음에 HP 다 잘 아시죠? 맥 위트만 회장도 11월 22일에 사임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통신계 거부 이제 AT&T의 CEO 랜델 스테펀슨 회장님도 12월 15일에 사임을 했고, 저희가 잘 아는 텀블러의 CEO인데요. 데이빗 카프 사장도 11월 27일 날 사임을 했죠. 그렇군요. 펩시 CEO가 그 인도 분 아니었어요? 바뀌었어요, 그새? 맞는 것 같은데요. 이름을 보니까 인도 분인 것 같아요. 예. 시바 쿠마. 이름 인상적인 분인데. 저는 그 인드라 누이인가요? 그 여성분이 아직도 CEO인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그러게요. 예. 아무튼 이들 CEO들이 줄줄이 사퇴했는데 실적과 관계없이 사퇴한 경우가 많았다. 이 얘기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언급한 파데스타 그룹 설립자인 이제 토니 파데스타 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형이 실은 존 파데스타라고 그 힐러리 고문이었고 이제 지금 파데스타 그룹이 이제 로비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제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BP와 같은 회사들이 이제 로비를 해서 지금 문제점들이 밝혀지고 있어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거로 인해서 지금 그 사임을 한 게 아닌가 예상하고 있고요. 아니 단순 로비한 것만 가지고는 수사받을 리가 없잖아요. 뭔가 혐의가 있나 보네요. 네, 혐의가 굉장히 지금 팟캐스트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고 방대해서 2018년에는 어떤 범죄 사실이 좀 더 공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지난주 12월 21일에 행정명령을 이제 발표했는데요. 물론 이제 하루에 2개씩 행정명령을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만큼 흔하게 하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인권 침해나 인권 유린 한 개개인에 대한 재산을 압류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 연관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 전후로도 어쨌든 많은 CEO들이 지금 사임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CEO 중에 인권 침해하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네, 아까 파파 존스 그 CEO 같은 경우도 이제 NFL에서 이제 NFL 선수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제 미국 국기가 나왔을 때 이제 무릎 꿇고 자기들만의 저항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은 파파 존스가 NFL 그 미식축구의 그 공식 스폰서거든요. 나와서 NFL 선수들이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자신들의 매출에 타격을 받았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이제 언론에 엄청난 이제 언론과 소비자들로부터 엄청난 철퇴를 맞았죠. 그러니까요. 아니 미식축구 선수들의 저항이 네티즌들의 엄청난 호응을 얻었었거든요. 근데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적 발표할 때 이제 그걸로 인해 이제 실적 부진을 이제 떠넘겼으니까 그것 때문에 퇴임했기도 했죠.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이 포디스타
예, 여기 CEO가 백악관 고문이었고 네. 힐러리 후보의 보좌관이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정부가 보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치 지금- 보복을 네,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적폐청산이라고 지금 네, 하는데 이 힐러리 대통령과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의 그 만든 재단 힐러리 파운데이션 그 재단이 지금 내 문제점을 좀 찾아서 좀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예, 역시 인권 침해나 인권 유린에 대한 혐의가 있지 않나 지금 예상이 네.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게 그런 혐의는 사실 네. 갖다 붙이기 나름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아니 네. 정작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성추행 네. 이게 거의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네. 자신에 대한 그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해서는 네. 트럼프가 어떤 해명을 내놓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노 코멘트로 알고 있는데. 노 코멘트. 뭐 예. 그런 거겠죠. 뭐 대통령은 기소를 받지 않는다. 어. 뭐 그런 소리 하겠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힐러리 대통령과 같이 TV 토론 할 때도 이미 감옥에 넣겠다고. 그런 적이 아, 있죠. 그러니까 그거 연장선상이 아닌가 하는. 그렇군요. 그렇게 세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아, 온 국민이 다 보는 상황에서 그 발언을 했죠. 예, 예. 아니 근데 힐러리를 감옥에 넣기 전에 트럼프가 탄핵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제 누가 먼저 되느냐가 이제 굉장히 내년도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네. 일단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주식시장의 상승, 지난 이 분기 동안의 경제 성장이 믿거나 말거나 3%를 넘었어요. 예, 예. 분기당.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시간을 좀 벌었다고 보고 예. 있죠. 물론 이제 집안 살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내년에 닷컴 버블처럼 네. 팡 터져버리면 네. 이 트럼프가 잘못해가지고 이게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큰 영향이 있죠. 예. 왠지 응급 환자 네. 몰핀만 막 놓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몰핀도 넣고 예. 약도 주고 여러 가지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해외 팟캐스터들 중에 요즘 요게 가장 핫하다면서요. 그렇죠. 가끔씩 우리나라에서도 방송이 나오긴 하는데 예. 짧게요. 올해 유튜브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많은 검색 순위를 기록한 단어가 바로 플랫 얼스라는 단어죠. 아니 플랫어스 이게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구가 네.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죠. 말이 됩니까? 뭐 어쨌든 말이 되든 안 되든 예. 구글에서 그래서 저희가 The Earth를 입력하면 뒤에 is 플래시 제일 먼저 나와요. 오, 엄청난 그래요? 사람들이 검색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얼마 정도 검색한 거예요? 지금 유튜브 상에서만 해도 만약 플랫 얼스를 치면 1,700만 개 이상 조회수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컨텐츠들이요. 와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많은 거고 이제 그로 인해서 지금 올 초부터 이제 팝스타 B.O.B 아시나요? 네, B.O.B 저희가 아재라서 예 이쪽은 잘 모릅니다. 이 가수가 이제 예. 그 지구가 평평하다고 이제 주장하면서 이제 노래도 플랫 라이너라는 노래를 발표했죠. 아하. 가사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요. 예. 그다음에 농구 스타 그 보스턴 셀틱스의 카이리 얼빙 이분과 그다음에 샤킬 오닐도 이제 인터뷰상에서 이제 지구가 평평하다고 오닐은 은퇴했죠. 했죠. 예. 예. 오닐 샤킬 오닐가 제일 놀랐던 게 샤킬 오닐 같은 경우 박사 학위도 있고 네 이분도 그렇게 주장해서 많은 논란을 했죠. 나중에 이제 샤킬 오닐 같은 경우는 번복을 했죠. 예. 농담이었다. 아하. 아니 미국에서는 이 플레어스 관련된 컨퍼런스도 열렸다면서요? 올 11월 9일 예.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제 이틀간 플랫 얼스 인터내셔널 컨퍼런스가 열렸다고 하죠. 어허. 그래서 이제 많은 팟캐스터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자기들만의 내용들을 공유했다고도 하고요. 그럼 이 컨퍼런스에서 뭔가 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을 만한 확실한 근거 뭐 이런 게 나왔나요?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제 유출한다는 내용이죠. 예. 지구가 구기 때문에 이제 멀리 갈수록 이제 물체가 보이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제 그게 실제로 실험했을 때는 이제 발생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주장들을 하는 거죠. 아하. 뭐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한번 실험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바다에 나가서. 어쨌든 이 프레더스도 이 과학이 지배하는 지금 세상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도 굉장히 트럼프스러운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인류가 달에 갔다 온 게 1970년대 초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뭐 깃발도 꽂고 네. 그리고 달에서 찍은 지구 사진도 있고 네. 이 둥글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네. 왜 이런 이론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이분들도 주장한 내용은 이제 지구 사진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게 2개밖에 없다. 뭐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아니 아무튼 이런 음모론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세상이 혼란스럽고 믿을 만한 게 없다. 뭐 이런 거를 증명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경불진을 통해서 믿을 만한 정보 네. 찾으시면 되죠. 아, 그리고 저도 음모론에 관심이 많잖아요. 예. 그런 측면도 있어요. 이게 힐링이 돼. 이 바쁜 세상, 복잡한 관계, 아, 너무 머리 아파. 근데 이런 음모론 살짝 보다 보면은 저절로 힐링이 돼요. 휴식이 예. 되고. 힐링만 하시고 빠져들지 마세요. 그 할머니들 한의원 가는 것처럼 저는 이런 게 힐링이 되더라고. 예. 별도의 채널을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요? 힐링을 위한. 예. 아, 오늘도 네. 이혁준 대표님으로부터 진짜 해외 팟캐스터 소식 다른 방송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소식들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소식들 더 많이 알려주실 거죠? 아, 물론이죠. 예, 예. 다음 달부터 2018년에는 어쨌든 당분간은 예,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채굴 아니면 새로운 알트코인들 그리고 그런 소식도 좀 더 전해드리고 또 경제에 관련된 내용도 예, 더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때 채굴기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사셨나요? 지금 구할 수가 없네요. 구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품귀 현상이라 아하. 그러니까 아마 크리스마스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11번가에서 보도자료가 왔어요. 올해 11번가에서 가장 많이 팔린 물건 그래픽카드. 그러니까요. 이게 다 이유가 있잖아요. 맞아요. 채굴하려고 산 거 아니에요, 다. 채굴 그렇죠. 그러면서 엔비디아만 완전히 녹아났죠, 진짜. 그러니까 한 2년 전만 미리 알았어도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니까요. 예. 아무튼 내년에도 좋은 소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2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팟캐스터 소식을 전해주시는 한국타거스의 이혁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아, 네, 잘 보냈습니다. 감기 때문에 낑낑 앓기만 했네요. 낑낑 앓았어요. 네. 어떻게? 아, 그러게요. 아직도 좀 훌쩍훌쩍 되는 기 때문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아니 그렇게 아프시지만 기분 좋은 일은 있으시잖아요. 그때 미국 본사를 잡기 위해서 내놨던 그 전략형 모델 엄청 그렇죠. 팔린다면서요. 경불진에서도 엄청난 수량을 구매해주신 저 뉴포트 시리즈가 이제 2월 정도부터는 이제 면세점에서도 이제 판매가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어느 면세점인가요? 지금 일단은 두타 면세점이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에서 판매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와. 제가 아마 2월 1일 지금 목표는 2월 1일부터 판매 시작하는 게 목표고 이제 3월 이후로는 이제 신세계하고 신라 면세점 등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요즘 면세점 들어가기가 진짜 어렵다 이런 얘기 많던데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아, 워낙 그 제품이 우리나라 그 국민들한테도 잘 맞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모델로 쓴 그 아스트로 사나하고 위키미키 루시에 대해서 반응도 좋고요. 그렇다 보니 요즘같이 힘든 상황에서도 판매를 해주시겠다고. 아니 실은 저희가 아재들이라 아이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듣고도 그런 애들이 있구나 생각했는데 저희 애들한테 얘기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저희가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택을 했었죠. 한국 타거스의 그 백팩이 한류 모델로 이렇게 떠오르지 않을까, 한류를 대표하는 상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특히 이제 12월에 한국에서 이제 처음 출시했고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제 계속 출시할 계획이라서요. 아마 한류 열풍이 겨울. 저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무척 동감하죠. 그러시군요.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두산 베어스의 네. 김재환이나 네. 이런 선수들을 모델로 썼어도 좋을 뻔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 모델들에 대해서 이제 호불호가 있다 보니 저희가 좀 신중해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아니 불호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요즘 뜨는 스타들인데. 실은 너무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기 아 때문에. 비용 문제 때문에. 아 그럴 수 있죠. 그래요? 네. 김재환이는 소주 한 병 사주면 할 것 같은데. 에이 그래도 프로야구 선수인데요. 또 두산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경쟁사가 또 협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저희 경쟁사에서 협찬하고 있어요. 경쟁사 어디요? S사라고요. 네, S사로 유명한 여행용 가방으로 인기가 많은. 네. 샘소나이트. 네네. 그래서 저희가 하기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두산을 그런 게 있었군요. 네. 샘소나이트가 후원을 한다고요? 네, 몇 년 됐어요. 네, 지금도 아마 제가 알기로 아직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재밌네요. 저희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 아니 두산의 라이벌은 LG로 하시죠. 그거 좀 생각인데요. 이 PD님은 싫어하겠지만. 아니, 김현수도 LG로 갔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제가 뭐 LG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LG를 후원을 하면서 두산 면세점에 들어가는 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건 그러네요. 또. 넥슨으로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애청자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요즘 비트코인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해외 올해 팟캐스터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네, 그 소식을 전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017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예. 올 초에 저희가 방송한 이후부터 지금 이제 12월 이제 말이 다 왔죠. 그때까지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화폐가 엄청난 인기를 얻었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뭐 수치상으로도 뭐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해서 약 1,300개의 지금 암호화폐들이 시장에 출현해서 지금 연말 기점으로 약 시총 규모로 5,500억 달러.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아마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네. 예. 아니 근데 종류가 1,300개나 되나요? 제가 어제 들은 건 1,360가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와, 장난 아니네요. 여기에는 팟빵 캐시도 들어가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거 아마 그건 안 들어가 있겠죠. 네. 예. 1,300개면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저희가 예전에 인터넷 새로 이제 생기고 닷컴 업체들 생겼듯이 암호화폐도 그렇게 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군요. 아무튼 아까 얘기한 대로 시총이 5,500억 달러. 아니 그러면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화폐량이랑도 어느 정도 맞먹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죠. 지금 전 세계 유통되는 화폐가 약 31조 달러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지금 한 2%가 좀 안 되는 거죠. 전혀 맞먹지를 못하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암호화폐를 이제 옹호하는 분들은 아직 2%도 안 됐기 때문에 적어도 전 세계 화폐의 10%는 가지 않겠느냐, 20%가 가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시장 가치가 아직도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2% 부족할 때가 아니라 2%밖에 안 될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10%, 20% 가게 되면 지금 실은 비트코인 가격도 굉장히 헐값이다. 더 뜰 수도 거죠. 있다. 야, 그렇게 보니까 또 일리가 있네요. 여기서 닷컴 버블 때도 저희가 봤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닷컴이 인터넷이 기존 저희 그 물리적인 산업을 전부 대체할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지금 한 20년 좀 안 됐는데 실제 온라인 상거래가 그 전체 유통에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같은 경우 10% 1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네요. 한국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25% 얼마 넘을 전에 거예요. 모바일 비중이 50%를 넘어섰다고 제가 브리핑했던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온라인 구매 중에 50% 이상이 모바일 결제가 넘겠죠. 왜냐면 모바일로 사는 게 너무 편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럼 이 전체 5,500달러 중에 당연히 비트코인 비중이 절반 이상 되겠죠? 절반 이상이었는데요. 최근에 워낙 알트코인이라고 이제 다른 암호화폐들 성장세가 빨라지다 보니 이제 약 2,30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절반이 좀 안 되죠. 비중이 많이 줄었죠.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초에 비해 지금 제가 37배 정도 성장한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아니 방금 전에 알트코인 얘기했었는데 알트코인 중에 비트코인 캐시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저희가 예전에 방송했을 때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비트코인으로부터 하드포크라고 하죠. 그래서 파생이 돼서 이제 7월 24일날 이제 거래가 시작됐는데 불과 지금 5개월 만에 3,000달러를 돌파했죠. 특히 이제 12월 20일에 이제 4,000달러까지 급등을 했는데 지금 그 이유를 보니 이제 미국의 가장 큰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등록돼서 이제 거래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3,000면 비트코인보다 지금 비싼 거 아니에요? 아, 비트코인보다는 싸죠. 비트코인이 19,000까지 올라왔었으니까요. 아. 대신 올 초에 비트코인 가격보다 높은 거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진짜 아마 3,000불 왔다 갔다 했을 때니까 예. 올 초에 비트코인이 아마 800불 정도였을 거예요. 예. 훨씬 높은 상황이죠. 저기도 많이 사던데요. 네. 그 리플? 그렇죠. 리플도 뭐 루머상에는 뭐 빌 게이츠가 리플에 투자한다 뭐 그런 루머도 오가고 있고, 리플을 주변으로 한 금융업체들, 투자 회사들이 약 30여 업체들 넘게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있다는 얘기와 함께 이미 12월 달에 지금 5배 이상 급상승을 했죠. 그래서 그게 이번 달 초만 해도 0.25센트였던 가격이 지금 1달러가 넘어섰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언제 5달러, 10달러까지 갈지. 물론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발행 총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 380억 개, 그리고 실제로 아마 예상하는 총액을 약 1,000억 개 정도로 받기 때문에 실은 이 리플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지는 아직 좀 두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아무튼 저희 애청자분들은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네. 대표님이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악어 이빨처럼 완전히 올라갔다가 팍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12월 18일에 19,000달러 고점 찍고, 그 다음에 CME 선물 거래 시작된 이후에 무려 7,000포인트부터 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아하. 네.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구매를 해서 저는 매봤거든요. 네. 아 근데 정말 편하고 네. 이 기존의 가방과는 달리 좀 있어 보여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재질도 되게 훌륭하고요. 네. 비싼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장 저희 하이엔드 라인업이죠. 아니 경물진 애청자분들한테는 조금 싸게 이렇게 쿠폰이라도 주시면 좋을 텐데. 아, 그래서 시스템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만들어지는 대로 쿠폰 번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물진 애청자들만 네.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이야. 아유 감사합니다. 그 면세점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공급자 입장에서 면세점에 들어가면 네. 어떤 혜택이 있는 거죠? 일단 면세점에 들어가면 요즘은 면세 사업자들 매출 규모가 일반 백화점, 어쨌든 가장 빠른 성장을 거두고 있는 유통 채널이기 때문에 예. 또 이제 국내 내국인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관광객들도 이제 같이 제품을 보기 때문에 이제 마케팅 측면이나 영업 측면이나 아주 최적의 조건일 수밖에 없죠. 아, 그렇군요. 또 외국인들도 어쨌든 한국에 오면은 필요할 때 가방을 또 백팩을 사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또 국내 고객들도 해외 여행 갈 때 또 자기만의 백팩을 구입해서 나가시고 하니까 어쨌든 굉장히 좋은 접점을 갖게 되는 거죠. 요건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나 알만한 브랜드여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얼마 이상 팔아줘야 됩니다라든지. 그래도 다행히 이번 저희 파트너 같은 경우는 저희 브랜드를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30년 이상 된 미국 브랜드라는 거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또 저희가 모델도 신중하게 뽑은 모델도 마음에 들어했고, 그래서 특별히 매출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쨌든 두산 면세점도 신생 면세점이다 보니까 좀 좋은 브랜드를 좀 새로 같이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죠. 예, 아니 분위기가 대박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래야 될 텐데요. 예, 이게 다 경불진과 같이 한 덕분이 아닐까. 아, 물론이죠.